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중반의 여자이고 직업은 세신사입니다. 슬아에는 아들 둘, 딸 한 명, 3남매를 두고 있고 저희 남편은 구두 수선 일을 합니다. 남편은 한쪽 다리가 다른 쪽 다리보다 짧아서 다리를 저는데 몸이 좀 불편하다 보니 앉아서 하는 직업을 찾게 되었고 손재주도 있는 편이라 젊어서부터 구두 수선 일을 시작하게 된 거였죠. 삼천포댁 오늘 비번 아니야. 비번인데 금포댁이 오늘 일이 생겼다고 해서. 그래도 쉬는 날인데 또 나와서 일하는 거야? 쉬엄쉬엄 좀 하지 그래. 그러다 골병 들라. 아직은 아픈 데 없이 쌩쌩한데 뭐. 안 아프고 한 살이라도 젊을 때 한 푼이라도 더 모아놔야 나중에 자식들 신세 안 지고 살지. 삼남매를 그렇게 허리가 휘게 고생 키웠는데 자식 덕 좀 보면 어때요? 자식을 뭐 덕 보자고 키우나. 부모 노릇이야 당연한 거지. 그리고 뭐 잘해준 게 있다고 덕까지 봐. 난 그러고 싶은 생각이 일절 없네. 암튼 삼천포댁 시원시원하고 간단히 있어. 그 댁 애들이 엄마 복이 있네. 어? 하하하. 복은 무슨. 복 있는 애들 같았음 부잣집서 태어나 호의호식했을 건데. 우리 같은 가진 거 없는 부모 밑에 태어나게 해서 미안하지. 그런 말이 어딨어. 부모나 자식이나 날 때부터 서로 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게 다 운명인데. 하긴 그 말은 맞는 것 같네. 참, 이번에 둘째 아들 서울대 졸업한다며? 이제 진짜 삼천부댁 호강할 일만 남았네. 호강은 무슨 요즘 대학 졸업장 있다고 취직이 해결되는 시대도 아니고 갈 길이 멀어. 둘째 아들 친엄마 말이야. 그 댁 동서는 생전 연락 같은 것도 없어? 연락 없어. 그런 식으로 도망간 옆편 내가 뭐 연락이 있을 턱이 있나. 암튼 자기는 천사표여. 동서와 버리고 간 아들내미까지 친자식 못지않게 거두는 거 보면 이젠 그 애 거두고 기른 지 20몇 년 되다 보니까 동서 아들내미란 생각도 안 들어. 그냥 내 아들이나 진배 없지. 그런데 진짜 그래? 내 배 아파 낳은 아들도 아닌데. 자기는 몰라 그런데 키운 정 그거 낳은 정 못지않은 거야. 내가 우리 재훈이한테 그렇거든. 있는 형편도 아니고 삼천포댁이나 남편이나 복받을 거여. 시동생 아들을 평생을 친부모처럼 거두다니. 아 그럼 시동생은 식물인간이지. 지 엄마란 여자는 그런 남편이랑 돌 겨우 넘은 애 놔두고 내빼버렸지. 어째? 사람돌이 하고 산다는 게 말이 쉽지. 그게 말처럼 어디 쉬운 일이여. 삼천포댁 내외지간 대단하고 착한 건 사실이여. 알아주니 고맙네 그래. 나라도 알아줘야지 어찌여. 어디 국가에서 상 주는 것도 아니고 말이여. 저희 부부에게 3남매가 있지만 그 중에 한 명, 그러니까 막내 아들은 저희 친아들이 아니랍니다. 시동생과 동서슬아에서 태어난 아이인데 사정상 저희 부부가 아들처럼 호적에 올려 한 집에서 키웠어요. 시동생 아들이 저희 아들이 된 데에는 나름의 곡절이 있습니다. 목욕탕 세신사 동료도 저희 집 사정을 옛날부터 알고 있기에 그런 말을 하는 거고요. 저희 시동생이요. 20여 년 전쯤 트럭에 치이는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원래 시동생은 택시 운전사였는데 졸음운전하는 트럭에 치여 중상을 입었고 식물인간이 되어버렸던 겁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비양구야. 식물인간이라니 이게 말이 되냐고야. 동서 충격이 크겠지만 기운 내자. 서방님 쓰러지셔서 아직 의식 없지만 그래도 동서랑 어린 지원이 생각해서 꼭 회복하실 거야. 애사가 하는 말 형님 못 들었어요? 저 사람 재훈 아빠 이제 가망 없다 그랬어요. 식물인간 됐고 다시 깨어날 확률 1%도 안 된다는데 이제 재훈이랑 나 어찌 살아요? 아이고 엉망하고 겁나겠지만 너무 걱정 마. 동서는 혼자가 아니야. 나랑 애들 아빠가 옆에서 최대한 도와줄 거니까 재훈이 생각해서 기운 내야지 안 그래? 애가 크기를 했을까?
겨우 돌베기 아들 데리고 뭘 어쩌라고요. 아이고 내 지세야. 아이고 내 팔자야. 시동생이 사고로 식물인간이 되자 엉엉 울며 팔자 타령을 하던 동서였지요. 시동생이 그렇게 쓰러졌을 때 시동생의 아들, 그러니까 조카 아들 재훈이는 겨우 1살 남짓 돌잔치를 얼마 남기지 않고 있던 때였죠. 팔자 타령하며 매일 눈물바람이던 동서는 시동생이 쓰러지고 석 달도 채 되지 않아 어린 아들과 남편을 두고 도망을 갔습니다. 재훈 애미가 연락 안 되는 게 사실이냐? 네 어머니, 집에 와서 보니까 옷가지랑 동서 짐들은 싹 들고 나갔어요. 뭐? 짐을 싸고 나갔다고? 어머니 그리고 여기 편지도 남겼네요 동서가. 편지 속에서 동서는 더 이상 혼자 재훈이를 키우며 살 자신이 없네요. 식물인간 남편을 보필하며 살기에 아직 나는 너무 젊고요. 죄송합니다. 무책임하다 욕하셔도 어쩔 수 없지만 재훈이는 이 집 핏줄이니 잘 키워주시길 바랄게요. 그런 말을 남기고 집을 나가버린 동서였지요. 아니 이런 괘씸한 년을 봤나. 지 남편 쓰러진 지 얼마나 됐다고. 아이고 우리 어린 재훈이 불쌍해서 어떡해. 아직 젖도 채 떼지 않은 어린 아들을 두고 제 살 길을 찾아 떠나버린 동서였습니다. 어머니 일단 지훈이가 울어서 물어도 좀 먹여야겠어요. 분이가 어디 있더라? 엄마 젖을 찾아오는 어린 재훈이에게 우유병을 물려 겨우 달래느라 애를 써라 했지요. 동서는 그렇게 집을 나가 얼마 안 있어 바로 병상의 시동생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하더군요. 이 양심 없는 거사. 아무리 팔자를 꽂히고 싶더라도 남편 식물인간 된 지 100일도 안 돼 이혼 소송 제기하는 게 네가 사람이더냐? 아버님,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하랬어요. 재훈 아빠 식물인간이면 거의 산 사람 아니라 봐야 하는데 송장 같은 남편 주고 젊디 젊은 제가 과부처럼 살길 바라세요? 자, 이런 못된 것 같으리라고. 누구 보고 송장이래. 내 아들은 지금 엄연히 숨을 쉬고 살아있다. 식물인간이라고 죽은 사람 취급을 해? 저한테는 도찐개찐. 그 밥에 그 나물이니 드리는 말씀이에요. 동서 말 조심해. 서방님 조리돼서 온 식구가 조상집인데 이런 식으로 나와야겠어? 대체 저한테 뭘 바라세요? 뭐 열려 출량이처럼 평생 수절 과부로 지내며 남편 봉양하고 애 키우며 살길 바라시는 거예요? 누가 평생 그러고 살래? 팔자를 고쳐도 지금은 아니지. 어떻게 사람이 복으로 산 정이 있는데 이렇게 의리 없이 행동을 해? 제가 생략없길 의리 없는 년인 걸 어쩌겠어요. 세상에 좋은 사람만 있으면 저처럼 못된 년도 있는 거려니 그렇게들 생각하세요. 맘 편하게. 남편이야 남이니 그렇다 치자. 어린 재훈이가 눈에 밟히지도 않니? 엄마도 찾아서 지금도 애가 종일 칭얼거리는데 어떻게. 갓난애 들이고 팔자를 어떻게 고쳐요. 그리고 집에 애 키울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니고 어머님 정정하신 데다 형님도 애 좋아하시잖아요. 미령이랑 수호 키우는 김에 덤으로 아들 하나 더 생겼다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동서, 지금 그 말을 책임질 수 있어? 앞으로 평생 그 말 한 거 후회 안 할 자신 있냐고. 오해 같은 거 안 해요. 그러니 재훈이 잘 부탁드려요. 어머님이랑 형님 말씀처럼 저런 못되고 형편없는 년이니 재훈이에게 애초에 엄마 같은 거 없었다고 말하시라고요. 그렇게 쏘아붙이며 이혼소잠을 팽개치듯 던지고 떠난 동서였습니다. 미안함도 망설임도 없이 그렇게 식물인간이 된 남편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젖먹이 아들까지 버리고 떠나버린 동서였지요. 아이고 저 정말 마들년 저 나쁜 년 우리 아들 불쌍해서 어쩌노. 우리 재훈이 불쌍해서 어쩌노. 당시 시어머니는 분노와 배신감에 거의 쓰러지다시피 하셨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일이었죠. 생떼 같은 아들이 교통사고로 하루아침에 식물인간이 된 것도 미칠 노릇인데 며느리란 여자가 아들과 어린 손주를 버리고 뻔뻔하게 도망을 가버렸으니 시어머니는 그때 그 사건의 충격으로 한동안 중풍 증세가 와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도 혼자 남겨진 어린 손주를 생각해 겨우 정신력으로 병원을 이겨낸 시어머니셨어요. 어머님, 상심이 크시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운 내야지 어째요. 어린 재혼이 생각해서 밥 한 술 드세요, 네? 내가 첫째 너에게 면목이 없구나. 가진 거 하나 없는 집, 다리도 한쪽 불편한 남자에게 시집와 고생만 하는 너에게 재혼이라는 짐까지 얹어주게 생겼으니. 어머님, 재혼이가 아무리 어려도 우리 짐이라는 둥 그런 말은 하지 말기로 해요. 재혼이가 어떻게 짐이에요, 어머님. 세상 누구보다 사랑스럽고 또 불쌍한 아이인데 제가 제 자식처럼 잘 키울 테니 너무 염려 마세요. 고맙다, 큰애야. 정말 고마워. 나도 사는 날까지 힘 닿는 데까지 너 도우며 재혼이 거두마. 그러니까 얼른 밥도 드시고 건강을 회복하셔야죠, 어머님. 그래, 알았다. 내가 빨리 정신을 차려서 너도 돕고 재혼이도 키워야지. 시어머니는 그렇게 충격으로 찾아온 병환을 극복하셨습니다. 그리고 노환으로 돌아가시기 전까지 저와 함께 재혼이를 지극정성으로 함께 키우셨지요.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재혼이에 대한 걱정, 그리고 저에 대한 미안함을 놓지 못하셨고요. 할머니, 기운을 좀 차리세요. 네? 벌써 돌아가시면 안 돼요. 어머님, 아무 말씀이라도 좀 해보세요. 응? 근데야, 부디 우리 불쌍한 재혼이 잘 좀 부탁한다. 어머님, 그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재훈이는 이제 제 아들이나 침대 없어요. 재훈아, 너도 이 할미가 없어도 큰엄마 말씀 잘 듣고 나중에 커서도 효도해야 하느니라, 알았지? 할머니 걱정 마세요. 저 꼭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 큰애야. 난 너만 믿고 떠난다. 재훈이 너도 이 할미 말 명심하고. 그런 말씀을 끝으로 숨을 거두신 시어머니셨습니다. 식물인간으로 병상에 누워있던 시동생이 명을 달리하고 5년 정도가 흐른 뒤였지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도 저와 남편은 조카 아들을 저희 아이들과 다름없이 한 집에서 살며 키웠고요. 조카 아들 재훈이는 어려서부터 명석하고 심성이 착한 아이였어요. 한 살에 겨우 넘어 젖먹이었던 때부터 저와 시어머니가 같이 키우다 보니 솔직히 동선의 아들이란 느낌이 들지 않을 정도로 제 아이나 다름없는 그런 아들입니다. 엄마, 오늘 왜 이렇게 늦게 퇴근하셨어요? 단골 손님이 예약 시간을 훌쩍 넘겨오는 바람에. 저녁은 먹었니? 저야 먹었죠. 엄마는요? 나도 목욕탕에서 대충 먹었다. 출출하지는 않아? 엄마가 비빔국수라도 비벼줄까? 엄마 피곤하신데 주세요. 그보다 바닥에 좀 누워보세요. 제가 안마해드릴게요. 아이고 됐어. 공부하느라 피곤한 애가 안마는 무슨. 엄마는 종일 다른 사람들 떼미느라 힘드시잖아요. 집에 와서라도 엄마도 피로를 좀 푸셔야죠. 이리 누우세요. 아이고 참, 얘가 됐다는데도 이러네. 밤 늦은 시간까지 공부하고 있다가 제가 퇴근이라도 할라 치면 쏜새같이 튀어나와 제 팔이며 어깨를 주무르고 안마를 한참이나 해주는 재훈이었습니다. 재훈아, 나도 학교 다니고 공부하느라 바쁜데 이러지 않아도 된다. 그래도 제가 안마해드리며 시원하시잖아요. 그건 그렇지만 미안해서 그러지. 괜찮아요, 엄마. 저도 엄마 안마해드리면서 머리도 식히고 좋죠, 뭘. 재훈 오빠 또 엄마 안마해드리는 거야. 너 엄마 다리 좀 주물러 드릴래? 암튼 엄마 안마는 재훈 오빠가 맨날 선수 쳐서 점수 딴다니까. 기집애 그 오빠한테 하는 말버리장머리 하고는 선수를 치긴 뭘 쳐. 왜 오빠만 효도하니 질투나냐? 질투나면 뭐야? 맨날 둘이서 쿵탕 맞아 하하호호 거리는데. 하긴 뭐 효도도 다 상대적인 거지 뭐. 엄마가 재훈 오빠를 제일 예뻐하니까 오빠도 그런 거 아냐. 미로이, 너 지금 모르냐?
쓸데없는 소리 말고 엄마 다리나 주물러. 피, 난 됐거든요? 지금 엄마 다리 주물러봐야 생색도 안 날 텐데. 그런 말을 하면서도 투덜거리며 제 다리를 주무르는 딸 아이였습니다. 어차피 주무르고면서도 꼭 그러더라. 엄마랑 오빠랑 너무 그러니까 짜증내서 그러지. 아휴, 너는 짜증날 일이 그리 없니? 엄마는 맨날 우리 재훈이. 오빠는 맨날 엄마. 효도도 선점하고 엄마는 오빠만 편애하잖아. 안 그래요? 자식들 다 똑같이 편애가 어딨어. 기집애가 말본세하군. 이거 봐. 내가 뭐라 하면 맨날 야단 맞으시고. 흥. 쓸데없는 소리 말어. 부모한테 자식은 다 똑같이 아픈 손가락이야. 집에서도 조카 아들인 재훈이와 제가 유달리 각별했기에 되려 저의 딸아이가 자주 질투하는 말을 하곤 했을 정도입니다. 남편 역시 재훈이에 대한 마음이 저 못지 않았지요. 애들 교육비가 만만치 않게 들어가네요. 여보, 우리 이렇게 맨날 마이너스 통장으로 살 게 아니라 차라리 집을 전셋집으로 옮길까? 조금만 더 버텨보고 그건 결정하자. 안 그래도 나 요즘 저녁에 알 수 있는 일 알아보는 중이야. 낮에 하는 일로도 치여서 피곤한 사람이 무슨 저녁에 또 일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애들 줄줄이 입시생이라 지금 형편으론 내가 투잡지는 게 맞아. 그러다 당신 건강 상해요. 다리도 성취하는 사람이 밤에 또 무슨 일을 한다는 거야. 내가 한쪽 다리 전다고 밤에 할 일이 아예 없는 건 아니야. 그리고 내 건강은 알아서 챙길 테니까 걱정 마. 당신이야말로 힘든 일 빨리 관두게 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 미안하다. 내가 일을 쉴 때는 아니죠. 애들 아직 대학 졸업도 못했는데 나한테는 아이들이 입시 준비를 할 즈음이 되자 사교육비가 많이 든다고 낮에는 구두수선 일을 하고 저녁에는 야간 대리운전 일을 시작했습니다. 저희 큰아들과 딸아이는 사실 보통 정도의 성적으로 그리 공부를 잘하는 편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조카 아들 재훈이가 전교 3등 안에 드는 최상위권 성적이었죠. 해서 재훈이에게 사교육비가 제일 많이 드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재훈이는 고등학교 들어갔을 때부터 서울대를 목표로 공부했고 그 꿈을 이루어지고 싶어서 저나 남편이나 과외다 학원이다 아낌없이 지원을 해줬어요. 큰엄마, 저 때문에 두 분 너무 고생하게 해드려서 죄송해요. 그런 말이 어딨니? 자식이 공부하는데 부모가 뒷바라지 해주는 건 당연한 일이란다. 그래도 큰아빠가 밤낮 없이 너무 힘들게 이러시니까. 재훈아, 원래 부모는 자식 키우려고 그렇게 고생하는 거야. 큰아빠, 저 나중에 성공하면 정말 도둑기 효도할게요. 말만 들어도 기분 좋구나. 그래도 큰엄마랑 나는 네가 잘만 살면 그걸로 됐어. 재훈이 너만 잘 살면 된다. 그래 재훈아, 우리가 널 키워줘서 효도한다 그런 생각은 버려라. 부모가 자식 공부시키고 키우는 건 당연한 일이니까. 재훈이는 없는 형편에 저희 부부가 나름 최선을 다해 사교육도 시켜주고 지원해주는 것에 관해 무척 고마워했어요. 그래서일까 재훈이는 고등학교 시절 내내 치열하고 악착같이 공부했고 재수 없이 서울대학교 경제과에 입학을 했습니다. 큰엄마, 아빠, 저 서울대학 경제과 합격했어요. 그것도 차석으로요. 장하다 우리 재훈이. 엄마는 네가 한 번에 이렇게 멋지게 해낼 줄 알았다. 저 대학 가서도 열심히 공부해서 꼭 장학금 받을 거예요. 고등학교 내내 그리 코피나게 공부만 했는데 대학 가서는 남들처럼 연애도 하고 배낭여행도 다니고 그래. 그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큰엄마. 재훈이는 대학 가서도 정말 공부에만 올인을 했어요. 거의 매 학기 장학금을 놓치지 않았고 틈나는 대로 과외를 해서 여동생 용돈을 주기도 했습니다. 재훈아, 너 힘들게 과외해서 번 돈인데 집에 가져올 생각 말고 네 용돈이나 하렴. 아니에요. 미령이랑 수호보다 제가 집에서 제일 지원을 많이 받았는데 과외해서 용돈 조금 줄 수도 있는 거죠. 너무 네가 어른처럼만 생활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좀 그렇다. 과외비는 받으면 너만을 위해서 써. 모아뒀다가 여행을 가도 되고. 알겠어요, 큰엄마. 그렇게 대답은 하면서도 매사 어른스럽고 내 가족을 먼저 생각하는 재훈이었습니다. 조카 아들의 심성이 착해서라는 걸 알면서도
괜히 본인 처리 때문에 눈치를 봐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닌가 싶어 마음이 쓰이는 저였고요. 재훈이는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을 졸업했고 졸업해서는 관련 분야의 대기업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를 다니다 그곳에서 만난 동료들과 의기투합이 잘 되었던 건지 퇴사 후 앱 개발 회사를 차리더군요. 재훈아, 어렵게 들어간 회사인데 그만두면 나중에 후회 안 되겠니? 안정적이어서 좋은 회사긴 한데 뭔가 제 꿈을 펼치기엔 좁고 답답한 곳이기도 해서요. 재훈이 네 꿈이 뭔데? 돈도 많이 벌고 제 사업체 가지는 거요. 관련 공부도 많이 했고 시장 조사도 꼼꼼하게 했고 각 분야 전문가들 나름 포섭해서 팀을 꾸린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앱 개발 사업을 시작한 재훈이는 한 3년 만에 그야말로 소위 말하는 대박을 쳤습니다. 조카들 녀석의 회사에서 개발한 앱이 엄청 인기를 끄면서 회사의 규모도 커지고 돈도 많이 벌게 된 거죠. 사업이 성공하고 떼돈을 번 조카 아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저희 부부에게 단독주택을 선물한 것이었습니다. 하루는 가족 식사를 하고 드라이브를 하자며 차를 몰더니 재훈이가 처음 보는 으리으리한 주택 앞에 저희 가족을 내리게 하는 겁니다. 오빠, 여기 집 엄청 멋지다. 이 동네에 이런 집이 다 있었네. 무슨 드라마에나 나올 집 같은데. 밖에서 구려한다고 뭐라고 하는 거 아니니? 그만 쳐다보고 가자 얘들아. 아이 사람 참 구려한다고 뭐라 할 게 있나. 뭐라고 하면 집이 좋아서 좀 봤다고 하면 되지. 뭐하러 없어 보이게 남한테 그런 구사리를 들어요. 재훈아, 차 출발시켜라. 이런 집 보고 있어봐야 우리 집 될 것도 아니고 구경해서 뭐하니. 그럼아, 이 집 우리 집이에요. 뭐라고? 저 돈 벌면 제일 먼저 해드리고 싶은 게 이런 멋진 집이었어요. 재훈아, 우리가 사는 집이 없는 것도 아닌데. 저랑 미령이 그리고 수호 형 공부시킨다고 집 팔고 전세 사시잖아요. 예전부터 그게 많이 죄송했어요. 전세값 오를 때마다 두 분 고민하느라 스트레스 받는 거 보는 것도 속상했고요. 재훈아, 네 사업이 아무리 잘 됐다지만 너무 선물이 거하구나. 큰엄마랑 나는 받을 수 없어. 안 돼요, 큰아빠. 이것만은 꼭 받아주셔야 해요. 저 이 정도는 해드릴 수 있을 만큼 능력 생겼어요. 그러니까 제발 마다하지 말고 받아주세요. 네? 어머, 오빠 그럼 이 집이 우리 집이야? 들어가서 봐도 되겠네. 그럼 등기 이전도 이제 큰엄마랑 아빠 앞으로 마치면 돼. 잔금이랑 다 내가 치른 상황이니까 얼마든지 들어가서 봐. 엄마, 아빠, 얼른 들어와 보세요. 집에 마당도 넓고 수영장도 있어. 세상이 완전 대박이다. 드라마에서나 봤던 대저택을 선물한 조카 아들이었습니다. 사실 저와 남편은 3남매를 내리 서울권 대학에 보내다 보니 허리가 휠 지경이었답니다. 저도 밤낮 없이 목욕탕에서 일하고 남편 역시 낮에는 구두수섬, 밤에는 대리운전을 뛰어도 아이 3명을 대학에 또 막내딸은 대학원 공부까지 시키다 보니 살던 집을 팔고 전셋집을 전전하는 형편이었거든요. 큰엄마가 가끔 텔레비전 보시다 저런 대저택에 한번 살아봤으면 참 좋겠다 이런 말씀 하시는 거 듣고 제가 마련한 거예요. 재훈아, 그건 내가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한 건데 그걸 그렇게 고지고대로 들으면 어떡하니? 저 평생 어려서나 커서나 큰엄마께 너무 감사했어요. 머리 굵어서는 알았지 어려서는 큰엄마가 제 친엄마인 줄 알 정도로 제게 미령이나 수호 형과 다르지 않게 사랑을 주셨으니까요. 재훈아, 그건 큰엄마나 큰아빠나 할 도리를 다 한 건데 너무 그렇게 생각 안 해도 돼. 아니에요. 저 같은 상황에서 두 분같이 좋은 분들 아니었음 고아원 신세에 못 면했거나 집에서 찬밥 신세일 수도 있었는데 제가 한 번도 서운함 느낄 일도 없이 미령이나 수호 형 진배 없이 저를 사랑으로 키워주신 거 저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말을 하면서 새로 준비한 그 으리으리한 단독주택 현관문에서 저와 남편에게 큰 절을 꾸벅 올리는 재훈이었습니다. 저나 남편이나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게 사실이었죠. 재훈이 덕분에 저희 가족은 평생 구경이나 하지 살아나 볼까 싶었던 멋있는 단독주택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새로 이사한 집에서 쾌적하고 행복한 일상을 보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큰엄마, 아빠, 저 두 분께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래. 재훈아, 무슨 일이냐?
다름이 아니라 저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생겼습니다. 그래. 그럼 당장 한번 데리고 오렴. 우리 지훈이가 결혼하고 싶은 여자라니 큰엄마도 엄청 궁금하구나. 말을 꺼낸 바로 그 주말에 재훈이는 신부감을 들이고 집에 왔어요. 신부감은 재훈이가 대기업에 다니던 시절 같은 회사 동료였고 며느리감은 아직 그 회사를 다니고 있다고 했습니다. 재훈씨의 아랫사부터 아들처럼 너무 잘 키워주셨다 드렸어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아버님. 조카 며느리는 초면에 저와 남편에게 그런 인사를 하며 고개를 숙이더군요. 마음씨도 외모도 곱고 또 집안도 번듯한 흠잡을 데 없는 신부감이었습니다. 여자 쪽 집안에서도 자주성가한 재훈이를 무척 마음에 들어했고 결혼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죠. 그런데 호서다 마라 했던 거요. 조카 아들의 결혼식 날 정말이지 입에 담기에도 끔찍한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무슨 일이었길래 이렇게 정색을 해서 표현하냐고요? 사실 재훈이가 결혼식을 앞두고 저와 남편에게는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조카 아들의 친엄마 동서에게 연락을 하느냐 마느냐 그 문제였죠. 여보, 동서에게 재훈이 결혼 소식을 알려야 할까? 그딴 식으로 아들 버리고 떠난 여자한테 왜 알려? 나도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혹시나 재훈이 생각은 그게 아닐 수도 있잖아. 나도 그 생각을 못하긴 했네. 재훈이는 또 그때 어려서 지 엄마가 어떤 식으로 떠난 건지 알지도 못하는데. 내 말이 그 말이야. 그래도 친엄마인데 혼주석에 앉게 해야 하나 싶기도 하고. 그건 안 될 말이야. 그 여자가 한 게 뭐가 있다고 혼주석에 앉아. 그래도 친모니까. 나도 뭐 동서가 예뻐서 그러겠어? 동서는 무슨 얼어 죽을 놈의 동서야. 내 동생 식물인간 되고 100일도 안 돼 이호소장 들고 온 여자라고. 나도 알지. 그걸 왜 몰라. 그때 면전에 욕했던 것도 나랑 어머님이야. 그런데 그런 상황을 재훈이는 여태 모르니 걱정인 거지. 재훈이 뭐고 그건 알아서 하라고 해. 부르고 싶으면 부르고 싫으면 말라고. 알았어. 재훈이 보고 선택하라고 하자. 남편과 저는 그렇게 합의를 보았고 그런 뜻을 재훈이에게 전달했더랬죠. 큰엄마랑 아빠가 저를 배려해 주시는 건 알겠지만 저는 제 친엄마를 결혼식에 부를 생각이 추워도 없어요. 나랑 큰아빠는 혹시나 네가 어머니를 부르고 싶은데 우리 눈치 봐서 못 부를까봐 꺼낸 얘기다. 저도 이제 커서 알 거 다 아는데 어머니를 부르는 일은 없습니다. 낳기만 했다고 어머니는 아니라는 생각이에요 저는. 알았다. 네 결혼식인데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무나. 네 큰엄마. 조카 아들과 그렇게 합의를 보았기에 결혼식은 동서가 나타날 거라곤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지요. 그런데요. 조카 아들의 결혼식 날 누구보다 화려한 한복을 입고 올린 머리로 치장까지 한 다음 뻔뻔하게 결혼식장에 나타난 동서였습니다. 저나 남편 재훈이 그리고 이가 친척들까지 너무나 깜짝 놀란 게 사실이었죠. 교통사고로 시동생이 식물인간이 되자 1살 된 조카 버리고 바로 이혼소송 제기해 다른 남자랑 재혼한 동서. 그런 뻔뻔한 여자가 조카를 내가 친자식으로 입양해 키우고 30년 후 조카가 사업으로 떼돈 벌자 떡하니 결혼식에 엄마랍시고 나타난 겁니다. 내 아들 혼주석에는 제가 앉아요. 동서는 한복 자락을 펄럭이며 식장 안에 들어와서 뻔뻔하게 혼주석에 본인이 철푸덕 앉는 겁니다.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뒤편에 앉아있던 친척 어르신들이 하객들이 모두 일어나 동서를 패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못된 년 같으려고 30년 가까이 아들내미 얼굴 한번 안 봐놓고 여기가 어디라고 겨들어와 겨들어오긴. 내년이 상도나 재훈이 이름 팔아 돈 꼬라왔을 때 설마 하니 재훈이랑 막내는 하며 지내는 줄 알았더니만 알아보니 그것도 아니라구나. 그러면서 아들 이름 팔아 돈을 꾸려고 찾아와 거기다 아들 결혼식까지. 30년 넘게 아들 한번 찾아오지 않으려니 이제 그 아들이 돈 좀 번다니까 아쉬워서 왔어. 저런 게 애미라고 결혼식장을 오다니 당장 쫓아내야 한다고요. 재훈이를 엄마로 키우면 누가 뭐라 해도 저기 재훈이 그놈 뭐라고 서신서로 남의 등 밀어가며 힘들게 키워 서울대 보내고 성공시켜놨더니 어디서 감히 남의 은공을 채가려 들어 혼주석에서 당장 일어나지 못해. 동서는 사정없이 친척 어르신들에게 등짝이며 얼굴을 얻어맞았습니다. 당신들이 아무리 나의 박대한들
어디 핏줄이라는 게 없어져요? 이년이 아직도 정신에 모자란 아이 돌랭이라고 말을 그대로 할 거야? 아무리 키우는 고이 크면 뭐하는데요? 재훈이를 10달 배 품어 내 배 아파 낳은 건 누가 뭐래도 잘하고야 차. 서도 노른 부끄럽지도 않니? 여기서 재훈이 얼굴에 목 칠할 생각 말고 당장 꺼져. 난 이 결혼식장에서 한 발짝도 못 나가. 내 아들 결혼식인데 니들이 뭔데 나가나 말아야? 어머니, 여기서 소랑 그만 피우시고 나가시죠. 아니, 재훈아. 제 이름 팔아서 친척 어르신들께 돈 꾸러 다니셨다면서요? 아니, 나는 그게 다름이 아니고 요즘 좀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돈이 급했다면 차라리 절 찾아오시지 그랬어요. 왜 자꾸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끼치세요? 재훈아, 내가 네 엄마야.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 혼자 저기서 나오라고 하잖니? 당신은 제 생물학적인 친모, 그 이상 이하도 아니에요. 다른 의미의 엄마를 말씀하시는 거라면 여기 계신 큰엄마가 제 엄마라고요. 어린 날 버리고 엄마가 재혼했다고. 너 지금 이렇게 날 박대하는 거니? 어머니,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하세요. 15년 전에 제가 엄마 쳐다봤을 때 저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그 일을 야태 기약한다는 말이니? 그날 일을 어떻게 잊어요? 전 아마 죽을 때까지 못 잊을 겁니다. 저도 몰랐던 과거의 일을 끄집어내는 재훈이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 재훈이에게 듣게 된 그날의 이야기는 참으로 충격적이고 마음이 아픈 것이더군요. 재훈이가 중학교 때 경주 쪽으로 수학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때 수학여행지에서 재훈이가 잠시 이탈을 해서 집으로 전화가 온 적이 있었죠. 저나 남편은 그저 재훈이가 친구들과 놀러 다닌다고 그런 일을 벌인 건 줄 알았는데 재훈이가 여행지를 이탈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당시 경주에 살던 제 친엄마를 만나러 간 거였단 겁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저 재훈이에요. 재훈이는 당시 동서가 재혼한 남편과 운영하던 식당에를 찾아갔다는 겁니다. 아니, 너와 재훈이란 말이야? 네, 엄마, 제가 재훈이에요, 최재훈. 안 본 사이 참 많이도 컸네. 너 얼굴이며 몸매가 딱 네 아빠로구나. 아빠는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식물인간으로 그리 병상에 누워있느니 차라리 떠난 게 잘 됐다. 엄마, 저 엄마 너무 보고 싶어서 찾아왔어요. 뭐라고? 나 그런데 여긴 어떻게 알고 찾아왔어? 아빠 주선날 친척 어르신들이 하는 얘기 듣고요. 정말 그 인간들 애가 듣는 것도 모르고 별 얘기 다 짓거렸네. 재훈아, 너 엄마 찾아오면 안 돼. 네? 왜요? 왜긴 왜야. 엄마 재혼해서 사는 얘기 못 들었어? 들었어요. 그런 말을 들었으면서도 이렇게 연락도 없이 엄마를 찾아오면 어찌자는 거야? 엄마 얼굴을 한번 보고 싶었어요. 엄마 얼굴은 사진? 집에 사진 있을 거 아니니? 사진으로 봐. 앞으로는 엄마 다신 찾아올 생각하지 말고 알아들어. 어떻게 엄마면서 나한테 그렇게밖에 말을 못해요? 미안하다 재훈아.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한 건 알겠는데 엄마는 새로 꾸린 가정이 있어. 널 만나는 것도 힘들고 너랑 살 수도 없다고. 진짜? 여태 널 큰엄마가 잘 키워주셨잖아. 앞으로도 재훈이 네 엄마는 큰엄마로 생각하고 살아라. 나 같은 엄마는 있고 알아들어? 그런 말을 남기고 뒤돌아서 들어가 버린 동서였다고 합니다. 하도 철냄비처럼 쌀쌀 맞은 일화라 전 재훈이에게 그 얘기를 듣고 아무런 말도 할 수 없더군요. 이런 과거의 일화가 있었기에 재훈이는 본인 결혼식장에서 혼주석에 앉겠다고 뻔뻔하게 나오는 동서에게 그런 예의가를 날리더라고요. 앞으로 엄마랍시고 제 앞에 나타나는 일 없었으면 합니다. 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엄마한테? 왜 갑자기 이제 와서 그러세요? 15년 전에 저한테 분명히 그러셨잖아요. 재훈이 네 엄마는 큰엄마로 생각하며 설라면서요. 그 말씀 맞다나 전 큰엄마를 엄마로 생각하고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그 자격 없는 혼주석에서 당장 일어나세요. 재훈이는 버럭 고함을 질렀고 사람들 수군거림에 상황을 파악한 동서는 도망치듯 식장을 빠져나가 버리더군요.
그 난리통에 우여곡절을 겪고 저와 남편은 나란히 혼주석에 앉아 조카 아들의 결혼식을 치렀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친척 어른들을 통해 들려온 동서의 소식은 처참하더군요. 왜 갑자기 인연을 끊은 재훈이에게 엄마랍시고 나타났는지 그 이유도 밝혀졌어요. 재훈 엄마 소식 들었어? 그날 결혼식장에서 그날을 겪고 내뺀 후로 뭐 소식 들을 일이 있겠어요? 재훈이도 지 엄마라면 치를 떨어서 앞으로 얼굴 보고 살 일 없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뭐 누가 반긴다고 그 결혼식장에 나타나준 원. 저희 가족들도 놀랐어요 그날. 재훈이가 지 엄마 안 부른다 해서 그런 줄 알고 있었거든요. 아무튼 그 치가 옛날부터 낯짝이 뻔뻔했잖아. 그 자리 재혼한 남자가 문제가 많은가 보더라. 재혼해서 잘 사는 거 아니었어요? 잘 살긴 뭐 개뿔이 잘 살고. 자식 머리 애비 치고 잘 되는 걸 못 봤다 내가. 뭐 옛날에 듣기로는 식당 한다던데 그게 잘 안 됐나 봐요. 재혼 애미가 옛날부터 음식 솜씨는 좀 있었잖아. 그거 가지고 재혼한 남자랑 경주서 김치찌개 집인가를 했는데 돈 버는 쪽도 그 놈비 같은 서방놈이 춤추러 다닌다 골프 치러 다닌다 하면서 다 당친해가지고 김치찌개 집 하면서 골프에 취미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도 마누라시다 하는 돈으로 한량처럼 몰러만 다닌다고 기둥서방이라고 소문이 났대. 나이도 재훈 엄마보다 5살인가 어리다고 그러고. 참 하다하다 별. 식물인간 남편의 젖먹이 어린애 두고 도망갔으면 잘 살기라도 할 것이지. 내 말이 그만 아니여. 아픈 서방에 젖도 안 뗀 자식 새끼 떼놓고 내뺐으면 번듯한 남자 만나 잘 살기라도 해야지. 그런 놈피 같은 기도서방 그치다거리 한다고 고생하며 살 일이야. 그럼 결국 재훈이가 돈 잘 번다 소문 듣고 찾아온 게 맞았던 거네요. 나한테도 저번에 재훈이 이름 팔면서 돈 꿔달라고 찾아왔길래 내가 소금 한 바가지 뿌리며 욕하고 쫓아내버렸어. 아니 왜 친척 어른들한테 돈을 꾸려는 건지. 그 시커먼 속 모르겠어? 재훈이가 사업가로 성공했다니까 재훈이 보고 꿔줄 걸로 알고 그런 수작 부리는 거 아니야. 아니 지가 재훈이 크는데 한 게 뭐가 있다고 그런데요? 사람이 말을 안 하려 해도 양심이 있어야지 정말. 내 말이 나 말고도 개포동 형님한테도 돈 꿔달라고 그러고 삼척 큰고모한테도 재훈이를 팔며 돈 꿔달랬다가 결혼식장에서 그 봉변 당한 거 아니야. 돈 꿀 때는 재훈이랑 왕래하면서 지낸다고 거짓말했다면서요. 그게 나쁘다는 거야. 아이 세상에 팔 게 없어서 자식놈을 팔아. 그게 애미냔 말이야. 지 이름 팔고 지 서방의 마누라는 팔아도 자식은 안 파는 게 인지상정인데 인두껍을 쓰고 어찌 그리 뻔뻔한지. 김치찌개 집 장사도 잘 된다면서 왜 자꾸 돈 꿔달라는 거래요? 식당에서 돈 벌면 뭐해. 그 놈팽이 남편이 여자 만나러 다닌다 골프 친다 하면서 탕진하고 최근엔 아는 사람들한테 주식 가지고 장난쳐서 빚이 산더미라는데. 동서는 남편이 주변 사람들에게 사기를 쳐서 거액의 빚까지 지는 바람에 운영하던 식당도 잠정 폐업을 하고 살던 집에서도 나와 도망 다니며 사는 처지가 되었다는 겁니다. 돈이 하도 구하니까 재훈이한테 애미라고 비부터 부르고 나타난 모양인데 재훈이한테 단단히 일러. 그런 애미 도와줘봤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니 냉정하게 끊으라고 해. 그런 일이 있는 줄은 저희는 꿈에도 몰랐네요. 하도 팔자 고친다고 매정하게 도망 나가서 잘 사는 줄이나 알았지. 동서는 그 후로 남편과 함께 사기죄로 고발당해 재판을 받게 되었다 하더군요. 사기 피해 금액이 크고 또 피해자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서 들리는 말에 의하면 한동안 그 취소 신세를 면하지 못할 거라고 합니다. 조카 아들은 신혼여행을 다녀온 뒤 강남의 고급 아파트를 얻어 신혼생활 중입니다. 결혼한 후로 사업이 더 승승장구 매출이 오르는 모양이더라고요. 결혼한 후로도 한 달에 2번 이상 꼭 저희 집에 아내를 데리고 방문하는 조카 아들입니다. 재훈아, 너희 신혼인데 이렇게 자주 집에 안 와도 된다. 그래, 너 너무 효도하려고 하면 네 와이프가 싫어해. 가족 행사 있는 날이나 네 아버지 제삿날이도 오면 좋거다.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자꾸 오자고 조르는데요. 시댁이 뭐 좋을 게 있다고 자꾸 오자고 졸라. 사실 어머님 집밥이 너무 맛있어서요. 그리고 저를 편하게 대해주셔서 저는 그냥 친정 오는 거나 느낌이 다를 게 없어요 어머니.
살갑게 저를 대하고 깍듯하게 시어머니 대우를 해주는 조카 며느리였습니다. 일로 바쁜 커리어 우먼인데도 설거지를 손붙여 본인이 하려고 해서 매번 제가 만류하곤 하는 튼이죠. 밥 먹고 그냥 쉬다 가렴. 평일 내 회사 다니느라 바쁜데 주말에 시댁 와서 설거지까지 하면 너희 친정서 나 욕한다. 아니에요 어머님. 이렇게 맛있는 밥을 차려주시는데 설거지라도 해야죠. 또 반찬도 매번 많이 싸주시는데 아들 며느리한테 반찬 써주는 게 뭐 인사치레 들을 일은 아니다. 그래도 감사한 건 감사한 거죠. 최근엔 조카 재훈이는 또다시 새로 개발한 앱이 시장 반응이 좋아 대박을 쳤답니다. 회사 규모는 더 커졌고 매출도 몇 배나 올랐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왔네요. 어버이날을 맞아 나란히 저희 집을 찾아온 조카 아들 부부가 생각지도 못한 선물을 가져왔더군요. 재훈아, 이게 웬 통장이니? 어버이날이라서 선물 대신 그냥 통장으로 가져왔어요. 나날이 용돈도 많이 보내면서 뭘 또 통장식이나. 저와 남편은 통장을 열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서울 아파트 한 채 값에 맞먹는 거금이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제 사업이 궤도에 올랐고 또 경제적으로도 여유로워져서 큰엄마 아빠께 보답을 좀 해드리고 싶어서요. 어머님 아버님 마다하지 말고 받아주세요. 그리고 그 통장은 저희가 드리는 뇌물이기도 해요. 뇌물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저 큰엄마 큰아빠 실은 저희가 두 분께 드릴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이길래 그리 뜸을 들이니? 두 분만 불편하지 않으시면 저희 부부 큰엄마 아빠 집에서 함께 살면 어때요? 집이 좀 좁으면 더 큰 데로 이사가거나 리모델링 해서라도요. 우리야 같이 살면 좋지만 너희가 불편하지 않겠어? 어머님, 사실은 제가 먼저 이 사람에게 합가 제안했어요. 두 분 사람을 워낙 많이 받으며 자란 사람이라 두 분 생각하는 마음이 남다르고 또 무엇보다 전 어머님만큼 이 사람한테 맛있는 밥을 해주지도 못해서요. 우리야 같이 살면 좋은데 너희 부모님이 탓하지 않아 하실까 걱정이구나. 그건 걱정 마세요 어머님. 저희 엄마도 평생 친할머니 모시고 살았는데 고부간의 사이가 워낙 좋으셔서 별로 반대 안 하시고 좋아하셨어요. 아이 그럼 우리야 나쁠 게 없지. 안 그래도 미령이는 다음 달이면 유학 떠나고 수호는 독립한다 해서 집이 적적하겠거니 했는데 잘 됐구나.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큰엄마 큰아빠. 그렇게 재훈이와 지훈이 와이프와 저희 부부는 합가를 해서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아들과 딸내미가 독립과 유학으로 집을 나가게 된 시점이라 저희 부부 입장에서도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었지요. 재훈이는 사업을 시작해서 대박이 난 후로 저희 부부에게 다달이 생활비를 줍니다. 그러지 말라고 한사코 거절을 해도 제가 사업해서 악착같이 돈을 버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다 소중한 가족들한테 잘해주고 싶어서예요. 특히나 큰엄마 큰아빠는 제게 제일 소중한 분들이고요. 아무리 그래도 벌써 다달이 생활비를 줄 필요는 없다. 우리 부부 아픈 데 없이 멀쩡해서 일 잘하는데 안 그래도 돼. 두 분 다 평생 힘든 일 하시며 너무 고생하셨잖아요. 저는 이제 두 분이 좀 쉬엄쉬엄 쉬시면서 편하게 여생을 즐기셨으면 해요. 남편은 이제 야간 대리 운전은 하지 않고 낮 시간에 구두수선 일만 하고 있습니다. 허리와 관절이 안 좋은 저는 세신사 일을 관두고 집에서 살림만 하게 됐고요. 재훈이 덕분에 경제적으로도 여유로워지고 일은 은퇴를 하게 된 게 사실입니다. 뭔가 어떤 걸 바래서 재훈이를 키운 건 아닌데 이렇게 재훈이가 우리 부부와 가족에게 많은 보답을 해주니 고맙고 미안할 따름이지요. 학가에 산 뒤로도 저희 가족은 무탈하고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기요. 긴 얘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